나경원 전 의원이 등장했는데요. 최근에 임명장을 연거푸 받고 있죠, 지금? 연속 임명 나경원. 뭐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. 이거 장관급이거든요. 그리고요, 얼마 전에 또 기후환경대사. 여기도 2자리를 받았어요. 물론 이게 비상근 자리긴 합니다. 비상근. 근데 이걸 보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당대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. 의사가 있는 걸로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출마하시는 분들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자꾸 임명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로 만족하시고 나오지 마세요라는 뜻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둘 다 비상근 자리거든요. 당대표 출마 관련 같은 입장이거든요.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요거요.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? 이게 지금 여권 상황인데 야권 시각으로 보실 때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? 지금?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예,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두 가지겠죠. 낭마냐 대기 발령이냐. 아.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저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반사이익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받고 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예. 만약에 높았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의 상수는 앞으로 남아있는 전당대회까지 예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적어도 40% 이상을 상회할 것인가가 가장 상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대권 주자는 안 돼. 안철수 의원은 힘든 거겠죠. 그런 측면에선. 두 번째는 반윤은 안 돼. 예.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되는 아, 거겠죠.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. 세 번째는 윤핵관은 없어. 그러니까 부각되고 있는 윤핵관 출신들이 없는 없어요. 상황인 거죠. 예.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.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볼 땐. 주호영 원내대표, 정진석 비대위원장. 아. 그것도 안 된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, 등등등이 권일영 지금 법부 장관 있다. 다 있습니다. 아. 근데 그런 상황도 안 된다면 예.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대기 발령시킨 나경원 전 의원이라도 출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임명장을 주는 게 대기 발령 그러니까 조치라는 겁니까? 비상근 자리가 아니라 상근 자리면 못 빼내겠죠. 근데 비상근이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신한테 부총리급 예우를 하니까 출마는 거더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의 본심인 것 같은데 예. 정치는 알 수 있겠습니까? 나중에 상황이 안 되면 풀어낼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, 2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나경원 예, 전 의원 같은 경우. 예.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상황은 봐야겠다. 핵심의 상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모르죠. 무슨 뜻인지는 뭐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. 그래서 그냥 그나마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하시면은 뭐 좀 다르게 해석해도 가장 야권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아서 좀 제가 해석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 드렸거든요. 아, 근데 대기 발령 조치 아니냐. 일단 나중을 위한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. 아무튼 2자리를 연속해서 받았어요.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 어떤 입장이신가요? 뭐 사실 두 가지 업무하는 거 굉장히 뭐 어렵고 지금 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뭐 회의도 많고 또 이제 출장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. 사실 두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참 당이 잘못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정부가 어떠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힘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당이 정말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나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정말 당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그건 애당심이자 애국심이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집권 여당이 잘못되면 저희가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당의 변화, 당의 당권이 어떻게 모양을 갖춰가나 전당대회 모양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. 예의주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. 지난번에도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최종 당대표 후보 출마 결심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? 저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. 또 당내 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고요. 또 전국 상황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저는 제가 막
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네. 다만 필요하다면 출마를 하겠다는 좀 그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지난번 당내 김기현 의원 군부 모임에 참석하면서요. 일각에서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연대 가능성 얘기도 했잖아요. 글쎄 뭐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의원님도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뭐 그 연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요. 사실 저는 인구하고 기후 문제로 누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뭐 야당이 초청해도 당연히 갑니다. 네.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 그리고 또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야당이 불러도 간다. 이게 제 입장입니다. 어쨌든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높게 나오는데 경선 구도를 이런저런 예상을 합니다. 이게 친윤 대 이른바 비윤 뭐 1대1 구도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뭐 여러 가지 친윤 대 비윤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. 네. 사실은 그 정말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이렇게 단일화가 될지 어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구도는 결코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. 네. 저는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저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걸로 또 분류되다가 최근엔 또 어떤 여론은 친윤이라고 분류도 하고 뭐 그러던데요. 사실은 당이 저희 여러 번 겪었잖아요. 네네. 친이 친박 싸우다가 또 친박 진박 논란하다가 당이 정말 어렵게 됐는데요. 네. 저는 뭐 그 좀 더 통합적인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. 네. 어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 발표를 반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그러게요. 일입니다.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. 완전한 엇박자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아시다시피 나 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네네. 있지 않습니까?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친윤 당권 주자를 교통정리하기 위한 것이다.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네네.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상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정책을 실시하면 적어도 12조 원의 재정 폭탄이 떨어지는 만큼 기재부가 발칵 뒤집혔다며 나 부위원장이 상의 없이 그냥 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책 혼선을 막는 차원이란 설명인데 실제로 정부는 나 부위원장의 기자회견 전에 해당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뭐 어쨌든 다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몰래 웃겠습니다.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.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.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나 전 의원은 이철규 의원과의 만남 이후 20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전현직 의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위원장직 자진 사퇴로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지만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앞서 대통령실은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나 전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나 전 의원이 위촉 3개월 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
나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동작구에서 열리는 당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제기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나 부위원장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달리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. 하지만 주변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.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지도부 자격이 없다며 대놓고 압박했습니다. 김순철 기자입니다.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옛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. 출산 시 대출 탕감 대책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충돌해 사의 표명 하루 만에 공식 일정입니다.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.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, 여러분? 이후 설 전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당의 통합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,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.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데 모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.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화합, 절대 단합,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.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정식 사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윤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정말 알듯 모를 듯인 것 같습니다.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근데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 언론들을 만나서 직접 다시 한번 사의 표명했고 기후환경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설 전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틀 동안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탄 이유는 또 뭘까? 정말 오리무중입니다. 자, 나경원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위원장님 혹시 사표는 수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요.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 않습니다.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알 수 있을까? 예, 전당대회 나오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잘 수행하면 좋겠는데 또 그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갑자기 빚 탕감 얘기를 꺼내면서 한바탕 뒤집어 놓은 터라 저출산위원회에서 같이 대통령과 일하기도 좀 껄끄러워져 버렸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남은 수는 전당대회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또 윤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. 자, 윤 대통령은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써달라고 했습니다. 우리 김연아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. 네. 묵묵무심.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, 대통령은? 마음이 없으니 침묵할 따름이다.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마음이 없다. 애정이 없다, 마음이 없다. 그거는 해석하시기 나름일 것 같고요. 예.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마음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요? 지금 당무에 원래 개입하시면 안 되잖아요. 또 이렇게 또 피해 가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다.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. 마음이 없다. 네.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. 그 남편이 김재호 판사하고도 윤 대통령은 동기인가요? 3년 후배입니다. 3년 후배인가요? 예. 관저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세요?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. 대통령께서 관저는 열려 있다 항상 누구든지. 누구든. 예,
적당한 기회에 또 순서가 되면 생각하신 그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? 알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? 그런 우문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은 현답을 주셨네요. 대통령은 마음이 없다. 알겠습니다. 저는요, 그 대통령이 그 대학 4학년 때 저 나경원 전 의원 부부가 1학년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요. 굉장히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는데,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요, 이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깬 겁니다.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 뭐랄까 생각이 있었으면은 3개월 전에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기후환경대사직을 맡으면 안 됐었죠. 고사했어야 된다. 네, 고사. 그 고사란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요. 이 두 자리는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자리지 대통령이 나 전 의원 이것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두 자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. 본인이 원해서 좀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을 했고 대통령이 흔쾌히 그 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말도 좀 있었어요. 누구한테는 한 자리도 안 오는데 뭐 왜 저 사람한테만 두 자리가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여하튼 본인이 원해서 저 자리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2023년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? 그런데 그때 본인이 원해서 두 자리를 청해서 거기에 취임을 했는데 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또 뭐 기웃거리고 하니까 이게 좀 이게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? 좀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고요. 이제 그만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뭐 오롯이 나경원 전 의원의 개인적 결단이죠. 그래서 뭐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하려면 깨끗이 다 정리하고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아닌 것 같으면은 뭐 접고 이제 출마를 접고 원래 맡았던 그 일에 충실할지 뭐 이게 남았죠. 이 지지율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이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이제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좀 짧게 듣겠습니다. 1분씩만. 너무 쉽게 봤나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사회수석 한마디 하면 그냥 주저앉을 줄 알았죠.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때까지 내 마음 나도 몰라 했는데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저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됐는데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메스너 의원이 나의 이야기, 제안을 정책 기조와 다르다,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너무 심하다. 우리가 왜 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고 대통령을 만듭니까? 혼자 하지. 근데 당과 똑같이 해왔던 역사성을 가진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 왜 부위원장이 하고 싶었을 때는 정말 지금 저출산 인구 절벽 속에서 저런 정도의 포퓰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왜 못 받아주냐 이거죠. 이런 당, 봤다. 이런 정부 안 된다는 게 나경원 생각이에요. 그런 나경원 의원을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봤다. 저는 여기 썼잖아요. 뭐라고 쓰셨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려놓으셔도 됩니다. 저 화면에. 내 말 뜻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?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. 노골적인 대통령실에 지금 불출마 압박이란 말이에요. 아니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왜 공직을 포기해요? 본질은 분명하게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심은 나경원 의원에게 없다라고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? 정치적으로. 자 그런데 무슨 설 전까지 뭘 보겠다는 거예요? 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갖고 싶죠. 뭐 만약에 윤심에 맞서서 출마할 것인가? 그럼 명분이 추적돼야 되지 않습니까? 두 번째, 만약에 드랍하겠다, 불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불출마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또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떠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설 전까지 보겠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말 뜻을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.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윤경호 의원은 뭐라고 쓰셨습니까? 비슷하네요.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.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봤어요. 나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뭐 탕감 운운하는 얘기하니까
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기조와 다르다 부인 그거 이례적이에요. 거기다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는데 방치할 수 없다? 더 이례적이에요. 사의 표명했다고 그랬는데 사표 전달 받은 거 없다. 이거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거든요. 근데 왜 그랬을까? 아니 아까 패널들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에 들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사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두 완장을 채워줬을 때는 나경원을 키워가지고 당대표로 써먹으려는 건가 보다라는 관측도 있었어요. 예. 그런데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변을 했을까? 그게 앞으로 튀어나올 얘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대선 주자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서지 마라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정도의 견제를 한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요.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에 또 단일화할 거 아니에요. 또 사퇴할 거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어차피 분위기 메이커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걸로 치부를 한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한 이유는 대선 주자는 이번에는 나오지 마라라는 알겠습니다. 뜻을 전달한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. 안철수 전 의원이 조금 서운해할 수, 현 의원이 좀 서운해할 수.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객관적인 분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. 이미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포기했으니 전당대회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지율만 나온다면 그렇죠? 그건 모르겠어요. 왜 저한테 묻습니까?